아이고, 허리가 아파라. 아이고, 뭔 냄새요? 아이고, 또 담배 피웠어, 또. 아이고, 내가 끊으라고 했잖여. 아, 이 할망구가 맨날 잔소리여. 아이고, 그러지 말고 칭찬 좀 해봐, 칭찬 좀. 아이, 뭔 헛소리요. 춤이 추고 싶어서 그래. 아이,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아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몰라? 아이, 뭐가 이쁘다고 칭찬을요. 건덕지가 없는데. 응? 아이고, 이 양반. 아유, 할멈이 나 만나서 이 죽으라 할망구가 돼도 김태희가 와봐라. 내 할망구랑 바꾸나? 안 바꿔. 아이고. 뭐, 막걸리 받아와? 감자젓 거 갖고 와. 말이나 못하네. 아유, 알겠어. 아이고. 감자젓 거 갖고 와. 알았다고. 아유.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술과 담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술, 담배가 오늘날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건 기본 전제로 하고요. 우리 조상님들이 느꼈던 술과 담배에 대한 철학이랄까요? 그 역사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오셨습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논객이십니다. 인문학 평론가 박삼균 인문학연구소 박삼균 소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오늘 김서영 아나운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뭐 키워드는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네. 모두가 다 정말 몇 번씩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밖에 못하는가. 이게 나의 최대 단점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새해가 되면 다 결심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저는 매년 초마다 다이어트 이번엔 꼭 성공해야겠다.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데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를 못 넘기거든요. 네. 보통은 다이어트, 금연 이런 결심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쯤 되면 다들 흐지부지하게 돼요. 예. 우리 최다미 교수님 올해 초에 무슨 결심하셨어요? 뭐 나쁜 남자 만나지 않기. 그리고 뭐 과소비하지 않기. 예. 거짓말하지 않기. 네. 오, 아직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 나쁜 남자 만나셨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심삼일이 오늘 키워드인데 뭘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뭘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대표적인 게 뭐 술을 끊겠다 또는 담배를 끊겠다, 금주, 금연에 대한 결심일 텐데 금연이 가장 그래도 작심삼일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금연도 사실 이게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담배가 보급되면서부터 네.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겁니다. 보급되면서부터 금연이 같이 나왔군요. 네, 그때부터 흡연을 해야 되느냐, 네. 금연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담배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메리카에서 네. 거기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네. 그 이후에 1558년에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아메리카에서 담배 종자를 그때는 관상용 약용으로 네. 옮겨 심어서 점차적으로 유럽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지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네. 뭐 이거는 이제 금연 정도가 아니라
혐연, 아하. 담배 자체를 아주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네. 담배를 못 피게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군인 이제 탐험가였던 월터 롤이라는 사람이 아주 애연가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처형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형까지요? 예. 어머나. 그쯤 돼야 담배를 끊을 수 있겠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네. 이 담배가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조정에서 왕하고 신하들이 이제 맞담배를 피는 거죠. 뭐 하여간 예. 조정에서 담배를 이제 자유롭게 필 수 있었는데 이 정사를 논의하다 보면 이게 뭐 탁탁 막히지 않습니까?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담배. 네. 그 신하들이 담배를 피워 물면 왕은 높이 앉아 있습니까? 네. 그 담배 연기가 높은 왕 쪽으로 다 가니까 예, 예. 그 왕이 이제 담배 피지 말아라. 네. 내 앞에서는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이제 있다는 이제 설화가 있는데 그 왕이 뭐 광해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담배는 그렇고요. 이제 술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술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요? 글쎄요, 술의 역사는 아마 인류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 뭐 포도같이 당분을 가진 그런 그 과일들이 예. 바위 구멍이나 나무 등갈에 떨어져 가지고 아마 자연 발화된 것을 뭐 일설에는 원숭이가 먼저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흉내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우연한 발견이 아마 술의 역사와 관계되지 않나 술 생각되고. 먹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새로운 인류학이 지금. 그 흉내를 내서 수렵 시대에는 아마 포도 같은 과일주를 그러다가 이제 유목 시대에는 젖 같은 것, 동물의 젖을 이용한 술을 네. 그리고 곡물이 농경 시대에는 곡물을 이용한 술들이 아마 일반화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술이나 담배 모두 사실은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최초로는 무당들이 이것을 상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그 샤먼들이 독한 담배를 피우고 구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술을 마시면서 아마 접신을 접하는 네. 그런 도구, 보조 도구로 사용하다가 차차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이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귀한 술을 활용해서 그들의 공경심을 나타내는데 제가 오늘 그 술잔을 하나 가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국 예. 고대 시대에 이제 그 하늘이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던 그 청동 술잔의 재현품입니다. 네.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마셔보려고 진시황 흉내를 내려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그 기록에 보면 해모수가 예. 그 하백의 딸들에게 술을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유하와 야합해서 주몽을 낳았다는 기록도 있고 예. 또 중국 쪽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리전 같은 것을 보면 뭐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통맹 같은 이런 농공시필기 축제 때에 연일 음주 가무 매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술과 함께 좀 그 일탈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술을 이렇게 즐겨 먹는 거는 이건 조상의 그 계승이네, 계승. 이 술과 담배에 얽힌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 정말 뭐 무궁무진할 겁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술에 관한 재연 드라마를 한 편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기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성종 시절. 문장이 고명하고 성리하게 밝아 늘 왕의 총애를 받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손순효였다. 헌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는 것. 이보게,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게. 알겠는가? 예, 전하,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요. 전하.
그러던 어느 날 여봐라, 손수녀를 들게 하라. 아유, 전하, 부르셨습니까요? 아니, 자네는 내가 그리 일렀건만 나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심하게 취하해서 오면 어찌하자는 건가? 그렇게 흐린 정신으로 이 막중한 국서를 어찌 짓는단 말인가? 경이만 물러가게. 여봐라, 다른 신하를 불러오너라. 아래옥교 황송하오나 어제 출가한 딸내미가 집에 와서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요. 하지만 글을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지 마시고요. 저에게 명을 이렇게 하사하십시오. 매야? 여봐라, 국가 벼루를 내어오너라. 술도 갖고 오느라. 국서를 제대로 못 지을 거란 생각에 혼을 내려고 붓을 쥐어준 성종. 여기 있습니다요. 어찌 취한 정신이 한층 맑을 수 있단 말이냐? 허나 과음은 몸에 해로운 법. 짐이 이 잔을 줄 터이니 앞으로는 이 잔에다가 술을 한 잔 이상은 마시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좀 조그만데 그거. 어서 바꿔라. 일단 주시니까 받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독주를 따라도 성이 안 차겠네. 이걸 어쩐다. 그러면 되겠구나. 아니, 내가 작은 잔까지 내어 주었건만 어찌 된 연유로 이렇게 많이 취했는가? 내가 보니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을 마셨나 보구나. 신이 어찌 털 끝망치마라도 저렇게 기만하오겠습니까요? 딱 한 잔 마셨습니다요. 그래? 그럼 술잔을 가져오너라. 예, 잠시만요. 여기 갖고 왔습니다. 술잔 대령이요.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해? 아니, 내가 준 건 요따만한데 이거 주방만 하잖아. 제가 받은 잔이 확실합니다요. 매야? 사연인즉슨 오메, 내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아니, 임금님께서 내리신 술잔이 작다고 이 대접만하게 늘려달라고 하니 그 참 대단한 분이셔. 야, 이거 어떻게 드시려고? 어이구, 참. 아유. 아이고, 내가 졌어. 자, 한 잔 받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가득이요. 7분은 장난 없다. 애주가가 술을 딱 한 잔만 마셨는데 임금을 만날 때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 주량이 약해서 취한 게 같지 않거든요. 박상규 소장님, 조선시대 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걸리나 또 그 비슷한 술 아니었나요?
글쎄 서양의 경우에는 뭐 주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도수가 약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주가 중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쌀보리를 이렇게 누룩과 함께 단지 속에서 발효를 시킬 때 이렇게 대나무로 된 길쭉하게 생긴 바구니인 용수라는 것을 박아가지고 네. 그 안에 맑게 고이는 술을 떠내면 청주고 그리고 떠낸 다음에 나머지를 휘휘 쳇바퀴에 거른 것을 우리가 흔히 백주 혹은 막걸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에서 지배했던 고려 말기에 이렇게 원액을 가지고 소주골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열을 하면 아마 수증기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액화시켜서 똑똑 떨어지는 맑은 원액을 이제 받아서 마셨는데 그게 아마 40도가 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안동지방의 제비원 소주라는 것이 아마 몽골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마시면 아마 임금 앞에서도 뭐 술이 취하면 아비도 몰라본다는데 임금을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저희 지금 술 얘기 잠깐 시작했는데도 끝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거예요, 아마. 술과 얽혀 있는 뭐 재미난 기록 같은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소개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예, 그 진짜 술 말씀들 하니까 예. 이야기들이 저절로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즌2 시작하시고 임 교수님이 처음 계기를 하셨어요. 15세기 급양장록에는 호미질 나갈 때 반드시 술단지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하다가 힘들면 또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 그게 또 그 힘으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술에 관한 기록은 주로 소주가 들어와서 이 독한 술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주랑 관련된 술을 즐기는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요. 고려사에 보면 고려 말에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경상도 원수로 부임한 이 김진이라는 사람하고 그 부대가 이거는 뭐 그냥 왜구를 막을 게 아니라 밤낮으로 소주를 마셔대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소주패다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도 있고요. 태조실록에는 이성계의 맏아들 방우가 술을 너무 먹고 결국 병나서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종 때 기록을 보면 세종 임금 때만 해도 소주라는 게 사대부의 잔치에만 쓸 정도로 이제 비싼 거였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성종 때죠. 요즘은 보통 사람이 잔치할 때도 소주를 쓰니까 사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걸 금해야 된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겼듯이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야 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역사상 임금, 우리의 임금들도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술로 유명했던 임금들 있잖아요. 임금으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조 임금님하고 정조 임금님이 가장 유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종 때 알다시피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당시 비선 실세였던 안평대군이 주로 음악, 미술 같은 이런 고상한 문화를 통해서 이 동지들을 모았던 데 비해서 수양대군은 주로 사냥이나 술 같은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문화로 의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정변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의정이었던 그 신숙주와 새로 우의정이 된 구치관이라는 사람 둘을 놓고는 신정승 불러서 신숙주가 대답하면 나는 새로 된 정승을 불렀네. 벌주 한잔 하게. 그다음에 또 신정승 불러서 이번엔 구치관이 대답하면 나는 신시성을 가진 정승을 불렀네 하면서 또 벌주를 주고 그다음에 또 신정승 부리 둘 다 대답을 안 했겠죠. 감히 임금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해가지고 또 벌주를 내리고. 그래서 신하들이 술이 취해서 쩔쩔 매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뭐 학문만큼이나 술에도 당당하셔가지고 신하들에게 술을 권하고 또 술잔을 돌리고 해가지고 신하들이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즐겨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짓궂으시네요. 술을 또 너무 많이 즐기다 보면 요즘은 집에서 우리 아내가 금주령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술 좀 끊어라.
이렇게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예전 우리 임금님들도 뭔가 이런 금주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령을 내렸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금주령은 뭐 아주 자주 있죠. 자주 있었어요. 예, 사실은 술을 만들 때 이게 곡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소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굉장히 많은 곡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먹을거리가 없는데 예, 술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예.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금주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아끼고 사람이 이제 술 자체의 폐해보다는 예. 일상적으로 먹어야 될 이제 양식 때문에 이제 금주령을 내리게 됐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일반 뭐 백성들은 사실은 먹을 게 없을 때니까 뭐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주령이 내렸는데도 네. 술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건 약이다 하고 먹어서 예. 약주라고 약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금주령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제사에 올릴 때, 아하. 신을 위해 바치는 수령은 예. 제사에 올릴 때. 그래서 뭐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연회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금주령을 좀 완화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추위가 심하면 추위에 견뎌낼 때 역시 술이 필요로 하니까 그때도 좀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도 하고요. 농민들이 농사일을 할 때 이렇게 힘이 들 때 아까 막걸리 한 잔이 이제 그 힘으로 농사 지을 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눈 감아주기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금주령에 관계없이 항상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거정의 필론 잡기를 보면 사간원이란 뭐냐면 왕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간쟁, 진언하는 사람이죠. 그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사간원 본인들의 직무입니다, 직무. 그 얘기를 안 하면 이 직무 유기가 되는데, 그래서 사간원들은 항상 허용됩니까? 왕의 그것도 싫은 소리도 해야 될 정도로 그 담대해야 되고 기계를 키워야 되니까 금주령을 무시하게끔 특별히 대접을 해서 그래서 사간원 관원들은 술을 먹어도 좋다. 우리 선조들은 그러면 술을 과연 어떻게 빚어 만들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술을 생산하고 있는 강릉의 한 도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술 익는 소리입니다. 이곳은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담그는 강릉의 한 도가. 오늘은 특별한 작업 없이 술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되는 공장의 막걸리와는 술 빚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날짜만 잘 맞추면 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건 공장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이제 입국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전통주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재래누룩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을 저온에서 쭉 숙성시킨 술이죠. 그래서 이제 맛에서 큰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이제 입국이라는 거는 이제 단일균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맛, 한 가지 맛을 나지만 재래누룩 자체는 이제 자연에서 발효된 그 효모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런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 게 전통주와 일반 막걸리, 공장에서 만든 막걸리하고 차이점이라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막걸리란 이제 막 방금 걸러낸 신선한 술이라는 뜻. 요즘이야 집 앞 가게에서 판매하지만 예전엔 지역 도가에 가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이전엔 집집마다 직접 담가 먹었죠. 전통주를 빚는 과정은 단오신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집안마다 조금씩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독특한 향과 맛을 냅니다. 밑술이라는 걸 담궈요. 그러니까 이제 쌀을 가루를 내 가지고 죽처럼 이제 뜨거운 물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래누룩을 섞죠. 그러면 이제 효모군들이 왕성하게 이제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3일 후에 고두밥을 다시 쪄가지고 그 밑술 담근 거하고 고두밥을 그걸 덧술 과정이라고 하는데 섞죠. 그래서 큰 단지에다가 담그죠. 그러니까 술을 담그면 2번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술 1번 담그고 덧술 1번 하고 그래서 이제 이양주라고 그러죠. 이양주. 담그면 담글수록 기간도 길어질 뿐더러 맛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맛들이 우러나죠. 술이 다 익으려면 열흘 정도의 숙성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신주는 대관령산 신제 열흘 전에 빚습니다. 또 술을 빚을 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결정되는데요. 단호 신주엔 솔잎이 들어가 시원한 솔향이 나고 허균이 극찬한 방풍나무를 넣으면 방풍주가 되는 거죠. 솔잎이야 뭐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은 그 방풍주를 담그면은 이제 향이 좋을 뿐더러 몸에도 참 좋은 아주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약초예요. 그게 우리 이 해안가 지방에 자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명맥이 끊어진 방풍주를 우선 한번 만들어 보자. 방풍은 풍을 막아주는 약재로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또 맛과 향이 독특해 죽을 써먹기도 하는데요. 술로 빚으면 독특한 향이 일품이죠.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술 마셔본다는 게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척더라고요. 방풍주는 연엽주, 창포주 등과 함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강릉의 5대 명주 중 하나.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 그 맛과 향이 독특합니다. 방풍주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곳곳엔 지역의 문화가 녹아있는 이름난 명주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강원의 술 향은 어떨지 맡아보고 싶네요. 방풍주, 강릉의 5대 명주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릉의 5대 명주, 역시 술 얘기니까 또 우리 박상규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자, 강릉의 5대 명주 어떤 술입니까? 첫 번째가 아마 단호 신주가 예.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그 관아에서 칠사당에서 단호 신주 빚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만은 주로 쌀을 민가에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모아진 쌀을 가지고 굉장히 그 신성하게 입에다가 그 한지를 물고 네. 이렇게 그 신성하게 이렇게 빚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솔잎을 아마 5월 달이니까 햇 솔잎을 넣어서 이렇게 송력주 형태로 빚어가지고 국사 성황신에게 바치기 때문에 아마 신성한 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선거장 앞에 활례장 앞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많습니다. 그 큰 연잎에다가 이렇게 술밥을 싸서 묶어놨다가 발효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만든 연엽주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많이 담가 드셨는데 이렇게 진달래꽃을 술에다 넣어가지고 뭐 드시면 아마 천식이 가라앉는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뭐 두견주라고 부르는 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포를 넣은 장포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VCR에 나왔다시피 허균의 그 도문대작에 나오는 비방대로 갯방풍을 이용해서 만든 그 방풍주가 있는데 그 도수가 약간 있더라고요. 저 몇 병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술과 담배가 주제입니다. 이젠 또 아까 술에 대한 얽힌 이야기 또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담배에 관한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 재연 드라마를 통해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거듭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담배를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 금연이 옳은 정책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재연 드라마 담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느껴보시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애연가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정조였다. 심지어 담배는 몸에 좋다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하였으니 스멜 여러 가지 식물 중에 이렇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은 남영초만한 것이 없다. 민생에 이용되는 것으로 이만큼 덕이 있고 이만큼 공이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흡연을 찬양하는 시까지 짓게 되는데
더울 때 피우면 더위가 물러가고 추울 때 피우면 추위가 물러가고 식사 후에 피우면 소화를 도와주며 잠이 오지 않을 때 피우면 잠이 오며 화장실에서 피우면 냄새를 없애주는구나. 와우. 대체 왜 정조는 골초가 된 것일까?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정무를 꼼꼼히 살폈던 정조. 그러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병에 걸리고 마는데 그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지만 담배는 효과가 있었던 것 해서 담배를 애용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허나 담배의 폐해를 주장하며 담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 또한 많았으니 전하, 담배는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론 듣고 보는 것을 해치며 담배의 독이 머리에 닿으면 쭈글거리게 되고 이에 닿으면 이가 일찍 빠지며 또 살에 닿게 되면 살이 여위어 늙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에 아주 해롭다는 것이지요. 짐은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담배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소. 그대들의 그런 주장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담배를 구하는데 돈과 시간을 쓴단 말입니까? 그 노력과 그 시간을 학문에 몰두하면 현인이 되거나 문장가가 될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현인이 되었소? 예? 아니면 빼어난 문장가란 말이오? 아니, 그것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사옵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행하다 보니 황금성이 강하지요. 해서 다른 농사보다 돈이 된다는 걸 안 백성들이 쌀 농사를 지어야 할 좋은 땅에 담배만 죄 심고 있으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뭐라? 모두 담배밭으로 변했다. 그렇사옵니다. 모든 옥토가 담배밭으로 허비되고 또 금과 옥 같은 보배들이 흡연하는 도구로 소모되오니 이를 더는 두고만 모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유, 담배 땡겨. 아유, 딱 하면. 에이. 그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거늘. 이 담배 때문에 식량이 모자란다면 이는 아니 될 법. 그래. 담배가 옳지 않다는 그대들의 말이 옳소. 이 담배라는 식물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했거나 이제 그런 식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이지 않습니까? 언제 처음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예, 담배는 임진왜란이 예. 끝난 직후에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원래 담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필리핀을 통해서 일본까지 전파가 되는데 네. 그렇게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불과 반세기, 한 세기가 안 걸립니다. 아마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 작물이 아마 없을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담배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타바코라고 불리는 타바코라는 이름에서 담바고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이 불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남령초라고도 불렸는데 남령초는 남쪽에서 들어온 신령한 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령한 남령초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처음에 담배는 약재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병든 사람이 먹어도 좋고 또 술을 깨게 해서 좋다.
이 담배,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이제 왕의 이야기는 아까 우리 잠깐 했습니다만 담배와 왕의 임금의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을 법합니다. 예. 이 아까 술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박 소장님께서 정조 말씀하셨는데 정조가 술을 가지고 술로 이제 신하들하고 화합을 이렇게 도모했는데 정조님께서 또 애연가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술, 담배에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그 홍제전서라고 이제 정조의 문집이 있습니다. 문집에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보았지만 오직 이 남영초, 담배죠. 남영초에서만 힘을 얻게 되었다. 화기로 한담을 공격하니 가슴이 막혔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조님께서 그렇다고 담배를 권장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연 정책을 폈는데 이 담배가 이제 일종의 이제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니까 이 처음에는 담배가 아주 고가여서 비싸니까 사실은 다른 작물보다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벼농사가 벼를 갈아엎어버리고 담배를 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금하자. 이건 이제 농사의 나라의 근본은 농경인데 이런 농경을 해치게 되는 이런 이제 담배가 그만큼 또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금하는 이런 정책도 동시에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원산지 근처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뭐 얘기 같은 거 없어요? 전설이라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걱정이래. 울지 마세요. 들어주시면. 그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감동적이죠. 이 원주민 아가씨가 인디언이겠네요. 그렇죠. 인디언. 그 부모님도 잘생겼고 형제들이 다 너무나 다 잘생겼는데 본인만 그렇게 안 예뻤어요. 그럼 안 믿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흉악하게 생겼었어요, 그분이. 그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비유하지 마시고. 지금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비유하시면 사실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과찬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흉악하게 생겨서 그 부모님까지도 이 딸을 사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하기로 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소원을 빌었어요. 온 세상 남자들하고 뽀뽀하고 싶대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연애나 사랑을 안 못 해본,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입맞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워낙 흉하게 생겨서. 그래서 죽는 순간에 죽은 그 자리에 담배 나무가 그 식물이 자랐군요.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든 세계 남자들하고 뽀뽀 뭐 했겠지만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중에 한 20%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저기 그 일종의 보복 아닐까? 왜냐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해결하신 것 같아요. 보복도 하고 세계 남자들하고 뽀뽀도 하고 뭐 가끔 가다가 여자하고 뽀뽀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하신 것 같은데.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이프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정으로 삼았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작심삼일이 키워드였잖아요. 작심삼일 하면은 바로 금연, 금주 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만약 오늘 가정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금주 또는 금연을 결심하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김서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면 금연, 금주 결심을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술을 좀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 술에 투자하는 돈을 참는 대신에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내 결심을 지켜왔구나. 그 대가다 이게. 네, 그리고 아. 금전적으로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사람이 예. 좀 결심도 유지가 되거든요. 자, 최다미 선생님은 어떤? 네. 글쎄, 제가 87년도까지 제가 하루에 2컵 폈어요. 예. 지금 진실 게임 시간입니까? 예, 진실이에요. 네, 1987년까지 네, 하루 예, 2갑 예, 담배를 예, 피우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서서히 끊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 대신에 뭐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너무나 고생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일 아침부터 안 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영어로는 cold turkey라고 해요. cold turkey. 예. cold turkey라는 거는 한순간에 결정하고 안 해버리는 거.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1년 내내 손이 떨었어요, 이렇게. 아, 금단현생. 그럼요. 그리고 이런 것,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 꿈속에서 예. 담배 피는 꿈이 꿨어요. 얼마나인데. 정말. 그리고 아침에 그 식은땀 나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꿈이었구나. 근데 8년 전에 제가 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술은 똑같은 방법으로 끊었어요. 한번 결심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기. 그렇죠. 간단하게 오히려 네, 쉬운 접근법.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술, 담배 끊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네요. 여러 가지 그죠? 있어요. 예. 자, 이번엔 박삼균 소장님께서는 이 답을 어떻게 하실지 질문 자체가 이게 어울리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는 금주 금연을 했을 때의 비법이라는 저는 질문. 뭐 수십 년 동안 실패와 반복을 거듭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을 그래서 지키겠다. 제가 찾은 답이 담배는 인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네, 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수백 가지 해악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신적으로 나에게 주는 위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거보다는 베란다에 담배 한 대 들고 나가서 화를 차분히 삭히는 것도 근데 아래층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물론 층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그것에 저는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을 정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도 가끔 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가게 되면 꼭 마무리는 그날 주제가 뭐였든 간에 우리말 바로 쓰기든 뭐든 간에 마지막은 절대 담배 배우지 마라. 그리고 혹시 청소년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끊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거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같은 우리가 경우에도 막아줘야 돼요. 이 폐가 맑아지는데 제가 40년을 피웠는데 맑아지는데 20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85세가 되어야 맑아질 것 같아서 에라 그냥 가자 이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얼굴에 땀이 나고 부끄러우시고 계십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요. 그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임기환 교수님은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진짜 우리 박 소장님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담배에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홍대전서의 정조의 말씀이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최 선생님은 단칼에 끊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법은 비법인데 신비스러운 비법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한 1주, 2주 지나면 괜찮아요. 예. 저도 뭐 이제 술, 담배를 쭉 해왔으니까 최근에 저는 한 20개월 가까이 금연 중입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그 전에도 한두 차례 시도했는데 뭐 실패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쉽게 끊고 다시 또 흡연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서 이렇게 금연에 큰 고통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박사님처럼. 근데 점점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은 방법들 다 쓰시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요번에 하면서는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직장에 계신 분이나 집에서나 다 공포를 했습니다. 나 금연한다. 다 공포를 하고
내가 혹시 그런 걸 하고 좀 말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다 주변에 얘기해놓고 그거를 못 챙긴다는 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스스로를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의 주신 오늘 직접 이렇게 성공 사례와 또 단칼에 또 결심하셨던 또 예전의 성공 사례를 들으니까 아마 뭐 꼭 새해 첫날에만 금연 금주를 결심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날이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과 함께 또 한 번 금연 금주를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이 단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최다미, 임기환 두 선생님의 말씀을 적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라 독한 분들로 보여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주제 술과 담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술과 담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술과 담배가 갖는 해악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기 전 이야기들이라서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대하는 술, 담배에 관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미 여러분도 감안하고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